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릴 건데요. 중요한 소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몰, 직장, 학교에서 무조건 트레이스 투게더 토큰이나 트레이스 투게더 앱을 사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이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가 작년에 하루에 10,000명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0,000명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달간의 락다운을 걸치고 타이트한 정책을 펼친 덕분에 현재는 감염자가 하루에 1명, 2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해외 입국자들 중에 감염자들 제외하고는요. 이번 주 화요일 날 기숙사에서 1명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백신 접종을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었는데 감염이 됐었다는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더니 수요일 날 같은 기숙사에서 11명의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11명 중에는 10명이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나왔는데 다시 재감염된 케이스라고 나왔고요. 목요일에는 다시 11명이 아니라 17명이 감염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명이 나왔던 기숙사 같은 동에 있던 사람들을 검사했더니 다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검사 중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재감염에 걸린 건지 어쨌든 양성 반응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과거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인데 또 걸려서 그 케이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검사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숫자는 요즘 매일 발표되고 있는 코로나 지역 커뮤니티에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부가 정해준 격리시설로 옮겨졌는데요. 그 중에 한 호텔은 제가 공부하러 다니는 지역에 있는 호텔이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기숙사 등에서 감염자가 발생되자 할리바 대통령은 싱가포르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해외 노동자들의 코로나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더 타이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HCB 건설이 더 늦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해외 노동자들 감염이 작년에 너무 많아서 정말 많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못해서 딜레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지로부터 어떤 건설할 때 필요한 것들이 수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수입들이 늦어져 가지고 차질이 많이 빚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HCB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그러니까 신혼부부도 아니고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같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HCB가 다 지어졌을 때 그때 이제 결혼 증명서를 보여주면 그러면은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서 원래는 올해 HCB가 건설 마무리 되어지고 결혼식을 하고 그 새로운 HCB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서 2년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를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많은 구매자들이 좀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4월 20일까지는 싱가포르에서 영국 변종, 남아프리카 변종이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발견된 케이스가 8건이라고 하고요. 해외 입국자 중에는 300건이 넘는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퍼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트래블 버블이 작년 11월에 한다고 했다가 홍콩에 코로나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늦춰졌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5월에 또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얼마 전까지 발표가 났었는데 다시 또 날짜 기약 없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건의로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언제 재개될지는 날짜는 확정이 안 됐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본다고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초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로 사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고 있다며 브라질의 이 모습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주의하고 그리고 일단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먼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도 못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사망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3월에는 30세에서 39세 브라질 사람들 중에
3,405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는데요. 1월 달에 비해서 4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40대 사망자는 7,170명인데요. 1,800명 정도였는데 이렇게 7,000명대가 나온 거고요. 20대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245명에서 880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기간 코로나가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젊은 층의 사람들이 코로나가 사라진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가짜 화이자 백신이 몰래 처방되었는데요. 한 방에 싱달러로 1,320불이었다고 합니다. 가짜 백신을 1,000불을 넘게 주고 맞은 거예요. 이런 걸로 사기치는 인간들은 정말 나중에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쿄에서는 성화봉송 주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도 있고요. 인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나타났던 작년 상반기보다 지금 어떤 마음적, 심적으로 경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코로나보다 기후변화에 대해 더 걱정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변화가 훨씬 무서울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이나 질병, 각종 자연발화, 화재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코로나처럼 사망하기 시작하면 이건 백신으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2, 3년 안에 사라질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엄청난 뉴스를 뿌리며 왔던 다이슨 회장이 결국 영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헤드쿼터는 그대로 싱가포르에 두고 가족들만 돌아간다고 하네요. 일본이 싱가포르를 침략해서 항복 사인을 받기 직전에 알렉산드라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자리에 묻었는데요. 그 병원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 땅속을 탐사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거의 8,000명의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25년 이상 추적을 했대요. 이 연구에 따르면 50대와 60대들이 하룻밤에 6시간 이하로 자는 것이 치매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치매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심근경색이나 정신건강 문제와 관계없이 50세부터 70세까지 수면 패턴이 꾸준히 짧은 사람들이 치매 위험도가 30% 이상 더 높았다고 합니다. 7시간 이상은 자라고 하네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은 없지만 담배를 피우지 말고 적당한 술을 마시고, 이 적당한 게 항상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거랑 신랑이 생각하는 적당한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잘 먹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잘 먹으라는 거는 건강한 음식을 잘 먹으라는 거겠죠. 한국 학생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한국과 호주를 괴짜 커플이라고 표현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국과 호주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한국은 노련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 강국이고, 그에 반해 호주는 천연 자원을 활용한 나라인데요. 두 나라의 강점은 틀리지만 공통 분모가 중국과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는 수출의 43%, 한국은 수출의 25% 이상이 중국과 연관된 거라고 합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긴 하지만 중국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진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과 교역이 많아 한국과 호주가 경제적으로 선방했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고요. 두 나라의 또 공통점이 코로나를 잘 막아내었다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11만 5천 명 정도의 감염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비슷한 사이즈의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의 몇 분의 1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만큼 잘 막아냈다고 하고요. 지난달에 발표된 언스트 앤 영의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가 엘리트 쿼드에 올랐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인 드라이스데일은 호주와 한국이 중국의 성장 모멘텀과 연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하네요.
한국의 주사기에 관한 긴 기사가 있었는데요. 중소기업부 차관이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7시 30분에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당장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풍림에 가자고 하셨대요. 풍림은 이 주사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화이자가 LDS 주사기를 찾는 걸 알았고 국내 LDS 주사기 업체 중에 풍림이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주사기로 꼽았고, 그리고 자체 특허도 지니고 있는 업체여서 한 걸음에 달려가 의논하고 규제 풀어주고 생산 라인 손보고 등등 급하게 일을 처리해서 주사기가 나오게 되었고, 이 주사기 덕분에 화이자는 2021년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백신 공급량을 13억에서 20억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주사기가 화이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백신 가격이 한 병당 얼마 이런 게 아니라 한 도스당, 그러니까 한 번 맞출 수 있는 당 얼마 이렇게 책정을 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생산을 해도 사람한테 예전 같으면 5번 맞췄는데 지금은 6번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병당 한 명의 가격을 그냥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이자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인지 화이자가 한국에 백신을 보내기로 했던 게 원래는 올 6월 달이었는데요. 올 3월 달로 당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이 발빠르게 움직인 건 이번 처음이 아니라 초기 코로나가 한국에서 굉장히 심하게 유행했을 때 공격적인 접촉 추적과 검사로 칭찬을 받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쿠팡이 싱가포르에서 고위 간부를 구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쿠팡이 싱가포르로 진출할 것 같고요. 맥도날드에서는 BTS 밀을 판다고 해서 저는 뭐 특별한 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맥너겟이랑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음료수가 포함된 세트가 BTS 밀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를 포함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5월부터 판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BTS 지민이 입고 영상을 내보냈던 한복을 세탁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경매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지민의 팬들과 아미들은 지저분하다, 청결하지 않다, 지민의 노력을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등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경매업체에서는 지민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며 홍보하면서 높은 금액에 팔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몇 개월이 지금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땀난 걸 세탁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청결상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땀 냄새가 아니라 그냥 아주 고약한 냄새도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로 좀 돈벌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냥 일반 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은 좀 그냥 딱딱한 상자인 것 같아요. 물이 줄줄줄 셀 수 있는. 타이완에서 한 커플이 한 달 동안 결혼과 이혼을 4번을 반복했는데요. 그 이유는 타이완 법에 의하면 결혼식을 하면 당연히 임금이 지불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서 휴가를 계속 쓰기 위해서 결혼과 이혼을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일 넘는 휴가를 썼대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그러니까 한 37일인가 뭐 이렇게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일을 안 하면서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결혼과 이혼을 4번을 반복한 거잖아요. 이거를 신청한 남자도 참 이상하지만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냥 같이 논 여자도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처음에 이제 결혼 휴가계를 냈을 때 사인을 해주고, 두 번째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을 하고 나서 사인 신청을 했을 때는 사인을 해줬대요, 휴가계에다가. 근데 세 번째 또 가지고 왔을 때는 사인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법을 어겼다며 회사를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커플들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쨌거나 그 커플이 뭐 그거를 악용을 하려고 했건 어쨌든 간에 정해진 법은 그렇게 새로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휴가를 주는 게 맞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벌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벌금도 뭐 $10,000가 넘는 벌금인 것 같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사기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회사인 것 같은데, 법원이 회사한테 벌금을 내라고 판결한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법을 잘 아는 법꾸라지들은 그 법을 굉장히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상식이 통하는 법이 집행되면 좋겠습니다. 이 뉴스는 제가 비디오 영상으로 봤는데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한 여성분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철길 옆에를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선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당황을 해가지고 선로에 가서 아이를 이렇게 빨리 꺼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갔다가 선로 쪽으로 다시 갔는데 선로 쪽에 가서도 아이가 손을 막 밑에서 내밀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꺼내는 게 아니라 멀리서 아이한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서 아이한테 손을 뻗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남성이 정말 전속력을 다해서 아이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기차가 저쪽에서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분도 순간적으로 본인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잠깐 한쪽 다리를 이렇게 선로 옆으로 향하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까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이를 향해서 막 뛰시더라고요. 아이를 순식간에 위로 던져놓고 본인도 올라오자마자 바로 기차가 지나갔어요. 정말 1초만 늦었어도 큰 사고가 일어날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다행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께서 장님이셨대요. 그래서 아이가 떨어진 거를 알았지만 소리를 통해서요. 그런데 가서 빨리 못 구해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찰나의 순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도 그 뛰어가신 남성분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가서 아이를 도와주신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